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 상편 제6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맹자와 양해왕의 이야기였죠. 6장은 양해왕의 아들인 양양왕이 있습니다. 양양왕이 임금이 됐는데 그 양양왕과의 만남입니다. 맹자 견 양양왕 하시고 맹자가 양양왕을 견 만나보시고 출어인왈 밖으로 나와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양양왕을 만나본 소감을 말했죠.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하셨냐? 그러면 망지불사인군이요 취지이 불견소외언이러니 그랬죠. 망지 그를 그는 양양왕입니다. 이 양양왕을 요 망은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죠. 멀찌감치해서 바라봤는데 불사인군 인군 같지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인군이라고 하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수많은 신하들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신하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임금이 원하는 국정 방향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할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고 배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신하들이 이 임금을 무시하면 이게 소위 영이 서지를 않고 영이 서지를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리스마는 그냥 무서운 표정을 짓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권위라는 것이 그 사람이 내면에 어떤 생각, 의지, 신념,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어떤 판단력, 이런 소위 말하는 재능과 덕성이 내면에 갖추어져야 그래야 그 사람의 눈빛으로, 그 사람의 표정으로, 그 사람의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꾸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치해서 바라봤을 때 임금 같지가 않았다. 이 말은 그 임금으로서 이렇게 그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어떤 그 포스라든가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 말이죠. 아들한테, 이 양해왕의 아들 양양왕에게. 그래서 멀찌감치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다 그거죠. 그랬는데 뭐 멀찌감치해서 본 거니까 잘못 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다가갔어요. 취지이 그에게 나아갔다 이거죠. 양양왕에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양양왕이 앞으로 다가간 거죠. 다가갔는데도 요 이자가 다가갔는데 그런데도 불견소외언이러니 두려워할 만한 바를 그에게서 두려워할 만한 바를 보지 못했더니 그랬습니다. 불견소외언이러니. 그러니까 요때 요 두려워할 외자를 썼잖아요. 요 외가 그 임금이 있고
또 누군가가 여기 있으면 이 누군가가 임금을 봤을 때 요 왜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저 왜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아까 제가 포스라고 말씀드렸던, 카리스마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요 상대방의 반응인 거죠. 두려움. 저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스러움이 아니고 그의 앞에서는 뭔가 주눅이 드는 것처럼 말도 평소처럼 내가 못하고 괜히 막 얼어버린 사람처럼 평소처럼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존경, 신뢰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갖게 됐을 때 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다가갔는데도, 양양왕에게 다가갔는데도 그런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조련이라는 건 느닷없이 갑자기 양양왕이 내게 물었다 이겁니다. 양양왕이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 천하는 오호정고, 하야늘. 천하는 이 천하는 어디로 정해지겠습니까? 오호. 어디로 정해지겠습니까? 또는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하가 이렇게 전국 칠웅이 대립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분화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로 정해지겠습니까? 즉 통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자 맹자가 대왈, 내가 임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 정우일이라 호라. 통일, 하나로 통일을 한 곳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어디로 정해질 것인가? 그러자 온 천하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숭능일지오 하야늘.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하나로, 이 분리된, 이 뿔뿔이 흩어진 이 전국 시대를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겠소? 라고 하길래 내가 대답을 하기를 불기살인자 능일지라 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살인을 즐기지 않는 자, 좋아하지 않는 자,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않는 자. 제가 지난번에 짐승을 데리고 가서 사람을 먹이는 셈입니다 라고 할 적에 그 표현이 나왔을 때 맹자가 어떤 상황을 사람들한테 아주 간명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어떤 상황이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딱 한마디로 핵심을 짚어서 간단한 말로, 그렇지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맹자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서 살인이다. 살인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자면 전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근데 전쟁을 즐기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살인을 즐기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대단히 모호한 포장된 개념이에요. 그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보면 맹자는 그건 살인이다. 살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기자를 썼죠? 기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담배 같은 걸 기호식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게 좋아서 건강에 좋을 거라고 기대해서 피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호예요.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만족감을 느끼니까 그냥 그 순간이 그렇게 하는 그런 만족감이 드는 게 좋아서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인을 하는데 그 살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게 옳은 거라서 그래서 살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인을 했을 때의 그 결과가 나한테 주는 어떤 쾌감, 만족감 이런 것이 좋아서 살인을 하는 게 기살인이라고요. 기살인. 만약에 우리 주변에 살인을 기호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격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정신병자거나 사이코패스죠. 근데 지금 맹자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맹자가 생각하기에 전국 시대의 군주들은 전부 살인을 기호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20만 대군을 몰고 와서 어디에서 전쟁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도합 40만이 그 전쟁에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막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A라는 나라는 5만의 병사가 죽었고 B라는 나라는 15만의 병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A라는 나라가 대승을 거둔 거죠. 대승을 거뒀으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니까 그 전쟁이 끝난 날 A라는 나라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막 파티를 연회를 베풀어서 전쟁에 수고한 병장들을 장수와 병졸들을 위로했고 막 했겠죠. 그리고 논공 행상을 막 했겠죠. 그리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했겠죠. 근데 현실은 A와 B가 싸워서 도합 20만이 죽은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만 하더라도 5만을 죽인 거잖아요. 자기 나라 국민들 5만을 죽여놓고 저쪽 나라까지 합해서 20만을 사람을 희생시켜 놓고 좋다고 잘했다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게 살인, 거기에 온갖 무슨 명분을 갖다 붙이고 거기에서 이제 취하게 될 이득들을 계산을 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그 전쟁 자체가 좋다, 그래서 한다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살인을 기호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살인을 즐기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능히 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맹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양양왕이 숭능여지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함께 하겠소?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을 할 것이라고 맹자가 얘기를 하니까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과 누가 함께 하려 하겠냐?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 춘추 시대부터 전국 시대까지 약 500년을 모든 군주들은 다 전쟁 군주, 그 전쟁을 많이 수행을 하고 그 많이 수행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쟁취한 임금을 최고의 군주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런 임금이 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라고 500년 동안 믿어왔어요. 그게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어떤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군주가 최고의 군주고, 그 군주만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양양왕을 노함한 당시의 군주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임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나약하고 힘없는 군주와 누가 함께 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죠. 천하 막불여야니, 천하, 온 천하가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이가 없을 테니 누가 그와 함께 하겠소? 온 천하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완전히 맞선 거죠. 그러면서 왜 맹자가 이렇게 온 천하가 함께할 거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왕은 지부 묘호이까? 왕께서는 저 곡식의 싹을 아십니까? 저 들판에 곡식에 심어진 곡식의 싹, 그 싹을 아십니까? 7, 8월지 간이 한이면 7, 8월, 양력 7, 8월 한 무더위, 햇볕이 막 이글이글 내려 쪼이는 그 7, 8월 간이 한, 근데 그때 비라도 와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뭄이 들었어요. 태양은 막 이글이글거리고 막 땅을 불태워버릴 것 같이 막 그렇게 엄청난 태양이 내려 쪼이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즉 묘, 곡식의 싹들이 삐쩍 말라버린다 그거죠. 그냥 쭉 처집니다. 힘 하나 없이 그냥 마치 녹아내릴 것처럼 땅바닥에 그냥 쭉 처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쩍 말라가지고. 그러다가 천이, 하늘이 유연자구나야. 유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뭉게뭉게 구름을 만들어서 하늘이, 그러니까 그러고 있던 참에 갑자기 하늘에서 뭉게뭉게 막 구름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폐연이 하우하면, 폐연이라는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폐연하게 비를 내리면 하늘이 그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막 곧 타서 없어져 버릴 것처럼 힘없이 그렇게 축 처져 있는 곡식이 있는데, 그때 하늘이 구름을 막 만들더니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 묘가 그 바짝 말라있던 그 싹들이 발연 흥지의나니, 발연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불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쭉 처져 있었던 그 싹들이, 삐쩍 말라있던 싹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흥지의나니, 일어나나니. 기 여시면 숙능 어지리요. 그것이 이와 같다면 누가 능히 그를 막으리요. 그랬죠. 그 기세가 이와 같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싹 하나가 아니고 온 대지, 그 곡식을 심어 놓은 그 밭 전체, 평야 전체가 곡식들을 심어 놨을 때 그 곡식들이 비쩍 말라 가지고 푹 처져 가지고 있었는데, 비가 막 갑자기 내리면 그것들이 이제 비를 맞고 막 벌떡 일어난단 말이죠. 그 기세를 누가 막을 수 있냐 그거죠. 그 싹 하나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벌떡 일어날 때 그 엄청난 기세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예요. 가물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대지의 싹들이, 온 그 밭의 싹들이 벌떡 일어날 때의 그 기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기세를 임금은 아십니까? 그거죠. 금부 천하지 목이, 오늘날 천하의 인목이, 천하지 인목, 인목할 때 요 목자가 칠목인데
이게 양치기 할 때 치다예요. 양을 치다. 그러니까 저것은 기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치기는 양을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풀을 뜯게 하고, 외부에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를 못 나타나도록 하고, 그리고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러다가 해가 지면 다시 그 양들을 몰고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그 양들에게 양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해주면서도 그 양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치기죠. 양치기. 그런 것처럼 인목이라는 것은 사람 치기죠. 사람 치기. 그 인목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정약용 선생이 목민이라고 했던, 목민 심서할 때 목민이라고 했던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천하의 인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온 천하에 천자가 있다 그러면 그 천자 밑에 이제 제후들이 천자로부터 그 어느 지역의 백성들을 이제 할당받아 가지고 그 할당받은 백성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제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천하의 인목들이, 즉 제후들이, 임금들이 미유 불기 살인자야 하니, 살인을 즐기지 않는 자가 미유 없으니, 그냥 온 천하의 임금들이 다 살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를 봐도 살인을 좋아하는 임금, 저기를 봐도 살인을 좋아하는 임금, 여기나 저기나 전부 살인자들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이 나라의 임금도 살인을 좋아하는데 옆 나라 임금도 살인을 좋아하니까 옆 나라에 가보나 여기에 그냥 사나 똑같으니까 안 가고, 그러고들 그냥 다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고 그냥 희망 없이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만일 불기살인자가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만일 살인을 즐기지 않는 자가, 그런 임금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러면 즉 천하지민이, 천하의 온 천하 백성들이 개 다 인력이 망지으리니 그랬죠. 인령이라는 것은 요게 끌 인자, 요게 목령자예요. 목을 끌어서, 그러니까 자기 목을 빼고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할 때 목을 축혀 들고 그를 바라보리니, 그가 언제쯤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올 것인지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인자 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살인을 즐기지 않는 임금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 살인자를 제거하고 우리를 이 도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릴 것이다, 그 말이죠. 성여시하면,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민귀지,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귀의하는 것이, 몰려가는 것이, 이때 이 유자는 이 유자하고 같은 겁니다. 수지 치하, 물이 아래로 나아가는 것과 같으리니, 즉 물은 무조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죠. 물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뭐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 그 막았던 것을 넘어서 또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근데 백성들이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몰려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세를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양양왕과의 대화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양양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맹자가 말하고자 하는 저 내용, 메시지, 살인을 즐기지 않는 자가 결국 세상을 통일할 것이다, 이 얘기가
해주고 싶었던 거죠. 양양왕이라는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의 감상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양왕에게 맹자가 말하고자 했던 이제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이제 아까 제가 그 권위라든가 뭐 이런 것은 포스라든가 이런 것은 내면의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신념, 의지, 목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양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천하가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통일한 사람에게로 정해질 것이다. 누가 통일을 할 수 있느냐? 살인을 즐기지 않는 자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살인을 즐기지 않는 자, 즉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겠는가? 온 천하가 함께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요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양왕은 기존에 해왔던 임금들의 그 논리,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이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전쟁할 때 전쟁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고민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 어떤 것도 맹자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임금 같지 않다고 말을 했고 두려워할 만한 바를 보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 사람한테는 뭔가 이렇게 의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신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없었던, 그냥 전국 시대에 정형화된 그런 군주였었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6장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7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